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한 가지,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그동안 속 썩이던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고 몸속 깊이 숨어있던 만성 염증까지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든 췌장이 다시 살아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죠. 오늘은 의사들도 인정한 아침 공복에 꼭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와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것이 혈당 조절과 췌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아침에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왜 혈당이 오르내리고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 음식을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과학적 이유. 공복 상태는 인체가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새 위장이 비워진 아침은 혈당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극대화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2022년 한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섬유질이 풍부한 특정 식품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평균 21%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핵심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이처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삶은 귀리입니다. 2. 삶은 귀리의 혈당 안정 효과. 귀리는 흔히 다이어트나 변비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된 조리법과 함께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기적적인 변화를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귀리를 정제하지 않고 통귀리 상태로 하루 전날 밤 물에 불려둔 후 20분간 삶아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설탕이나 소금 없이 순수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감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고소함이 느껴지는데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첫 한 입이 온몸을 깨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약간 따뜻한 김이 올라올 때 수저를 입에 댔을 때의 촉감이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위장이 자극 없이 편안해지고 먹고 난 뒤 느껴지는 포만감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3. 실제 사례 68세 여성의 췌장 회복 이야기. 68세 여성 김순희 씨는 5년 전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도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단 조절도 어렵고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죠. 하루에 두세 번씩 혈당이 200을 넘겼고 종종 손끝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공복에 귀리를 삶아 먹는다는 정보를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맹맹한 맛이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은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이어간 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보다도 손끝 저림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귀리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그 표정은 진심이 담긴 안도감이었고 손끝을 스치며 미소 지을 때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4. 만성 염증을 낮추는 귀리의 놀라운 성분.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 AVENANTHRAMID는 전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은 췌장 기능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혈중 염증 수치인 CRPC- 반응 단백질가 평균 18%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은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마모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귀리를 통해 염증을 낮추면 단순히 당뇨 관리뿐 아니라 노화 억제와 심장 건강에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5. 귀리 외에도 함께 먹으면 좋은 아침 식재료 2가지. 첫째는 생강가루입니다. 귀리를 삶을 때 마지막에 생강가루를 티스푼 12 정도만 넣어보세요. 몸속 열을 순환시키고 췌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따뜻한 생강향이 퍼질 때 코끝이 살짝 찡해지고 속이 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귀리를 다 삶은 후 그 위에 블루베리를 67알 정도 얹어보세요. 산뜻한 단맛과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과 췌장 회복에 탁월한데 귀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순자는 72세. 전라남도 고흥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평생을 살았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수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쓰는 삶은 어릴 적부터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췌장 건강만큼은 그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췌장염 진단을 받은 건 68세 때였다.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다. 속이 좀 더부룩하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점점 밥맛도 사라지고 복부가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자주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만성 췌장염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날 진료실에서 나오는 김순자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손에 들린 진단서는 바스락거리며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말했다. 이제 다 끝났구만.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김순자는 변화를 선택했다. 변화의 시작 귀리라는 낯선 곡물. 작은 마을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꽤 있었다. 그녀의 옆집에는 서울에서 요양하러 내려온 60대 초반의 박윤희가 살았다. 윤희는 아침마다 유난히 고소한 냄새에 뭔가를 끓였다. 한겨울 장판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천천히 그릇을 드는 윤희의 모습이 김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거 뭐요? 귀리죽이에요. 췌장에 진짜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효과도 크고요. 김순자는 반신반의했다. 귀리라니. 어릴 적부터 보리, 콩, 조, 기장은 봐왔어도 귀리라는 단어는 낯설었다. 하지만 윤희의 맑은 눈동자와 탱탱한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끓인 흰 쌀죽조차 목 넘김이 괴로워진 날 그녀는 결심했다. 나도 귀리란 걸 한번 먹어보자. 첫 경험 촉감과 냄새, 그리고 마음. 귀리를 처음 삶아봤을 때 주방엔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곡물 향이 퍼졌다. 김순자는 작은 냄비를 끌어안고 그 향을 맡았다. 코끝이 간지럽고 속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숟가락으로 퍼올린 귀리는 찰지기보다는 조금 거칠고 알알이 살아있었다. 한 입 넣자마자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는 감촉, 그리고 이내 퍼지는 구수함.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김순자는 그 따뜻한 한 숟갈에 마음이 놓였다. 몸에 좋다는 게 이런 거구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공복에 귀리죽을 먹었다.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가끔은 새싹보리 가루를 살짝 얹기도 했다. 귀리 특유의 씹히는 감촉과 담백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위안이 됐다. 몸이 말하기 시작하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통증이 줄었다. 그간 무거운 돌처럼 눌러있던 명치 부분이 가벼워졌고 복부 팽만도 줄어들었다. 김순자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이게 왜 이래? 편안해임. 그녀의 몸이 달라지고 있었다. 식욕이 돌아왔고 아침에 눈을 뜰 때의 피로감도 사라졌다. 마을 뒷산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오후에도 텃밭에 서서 일할 힘이 생겼다. 하지만 기쁨만 있던 건 아니었다. 과연 이게 맞는 길일까? 2달째 되던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다. 췌장 수치는 좋아졌지만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갔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머뭇거렸다. 귀리가 간에 안 좋은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귀리 자체는 문제 없어요. 혹시 다른 약이나 보조제는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며칠 전부터 먹기 시작한 새로운 건강 보조제가 떠올랐다. 갈등이 시작됐다. 귀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원망하게 된다. 한밤중 김순자는 안방 창문을 열고 혼잣말을 했다. 그냥 다 끊어볼까 뭘 먹는 게 맞는 거요. 하지만 다음 날 박윤희가 자신이 먹던 귀리를 나눠주며 말했다. 순자 언니, 저는 귀리 덕분에 혈당도 췌장도 많이 나아졌어요. 너무 무서워 마세요. 몸이 말해줄 거예요. 그 말에 김순자는 미소 지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웃음은 다정하고 따뜻했다. 다시 그녀는 귀리를 선택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 6개월 후 광주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결과지를 내밀었다. 췌장 염증 거의 다 가라앉았고요. 인슐린 수치도 정상입니다. 생활 습관 잘 지키셨나 봐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고였다.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청진기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복도에서 간호사가 걷는 고무신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었고 다시 웃고 있었다. 삶의 복원 표정과 웃음.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귀리를 삶으며 옆집 윤희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귀리를 나눠준다.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귀리를 떠낸다. 고소한 향이 주방 가득 퍼지고 그 냄새에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귀리는 나한테 밥이 아니여. 생명이지. 그녀의 눈빛엔 생기가 돌고 손등에 주름마저 건강해 보인다. 온몸이 말한다. 나는 살아있다고.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염증, 췌장의 기능 저하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질환입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삶은 귀리 한 그릇이 대단한 약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실히, 매일 아침 그릇 위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귀리 한 그릇이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내리고 몸속 염증을 지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가장 위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좋은 말로 끝마치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본능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고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가슴이 뛰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그 실패는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내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축하하고 그것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을 살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먼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준비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트에서 단돈 3,000원, 매일 아침 이것 한 잔만 드세요. 중노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새벽의 마트는 낮과는 사뭇 다릅니다. 간간히 정리 중인 진열대 사이로 아직 눈이 덜 깬 사람들과 아침 운동을 마친 이들이 오갑니다. 그 중엔 늘 같은 경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돈 3,000원으로 하루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서 비타민제 하나도 사기 겁나요. 근데 저는 매일 아침 그거 하나면 든든해요. 이렇게 말한 건 68세의 김순자 씨입니다. 은퇴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순자 씨는 몇 해 전부터 관절 통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봐도 딱히 병명은 없고 나이 탓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한 잔의 정체는 바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콩 두유입니다. 두유, 흔한 음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유, 특히 검은콩 두유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양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음료가 아니라 중노년에게는 맞춤형 자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검은콩 두유가 중노년에겐 보약이 되는지 근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콜레스테롤 관리와 심혈관 보호에 탁월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와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 두유를 8주간 섭취한 중노년층 10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2% 감소했고 혈관 내벽의 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동맥 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혈류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71세 박용배 씨는 오랫동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왔지만 검은콩 두유를 꾸준히 마신 뒤로는 약의 양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눈밑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혈색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잘 자도 피곤해 보이고. 근데 요즘엔 피부가 맑아졌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그가 두유를 마시는 모습은 단순한 루틴을 넘어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두 손으로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진 채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 평온한 순간 속에는 나이 드는 삶에 대한 새로운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2.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검은콩 두유에는 칼슘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검은콩 두유 섭취 실험을 진행했는데 섭취군의 골밀도가 평균 5.3% 증가한 반면 비섭취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는 검은콩 속 레시틴 성분이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67세의 이영자 씨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좋아하던 등산을 포기했었지만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산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엔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욱신거렸는데 지금은 계단 3층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에서 TV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하고요. 그녀는 두유를 마신 뒤 스스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벗어놓은 듯한 가벼움, 그리고 그 안에서 되찾은 자신감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3. 장 건강과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중노년의 장은 예민합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체하고 변비나 설사도 잦아집니다. 그런데 검은콩 두유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있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2023년 대한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검은콩 두유를 하루 한 잔씩 30일간 섭취한 60세 이상 노인 집단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세 정윤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배에 가스가 찬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몸이 개운해요. 그의 말투엔 쑥스러움과 동시에 소소한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에 앉아 20분 넘게 씨름해야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그 감각. 그건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고통이 사라지는 해방감이었습니다. 4. 피부 개선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콩 두유 속의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이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완화시킵니다. 66세 여성 송말자 씨는 말합니다. 원래는 아무 화장품 발라도 속당김이 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품을 덜 써도 괜찮아요. 피부가 덜 메말라요. 그녀는 부드럽게 손등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내가 아직 괜찮다는 작지만 단단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5. 정신 건강과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유를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섭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그 시간, 조용한 명상처럼 하루를 정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60대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검은콩 두유 섭취 여부와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으며 섭취 그룹에서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한동안 외출조차 꺼렸던 74세 정혜성 씨는 어느 날 마트 직원의 권유로 두유를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허기 달래는 용도였지만 마시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이젠 아침마다 두유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고 근처 공원도 한 바퀴 돌아요. 살 것 같아요, 정말. 그가 창가에서 햇빛을 등지고 앉아 두유를 마시는 모습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재정비,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마시는 행위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주택가. 낮은 담벼락을 따라 오래된 전기줄과 어지러운 전단지가 걸려있는 골목 어귀에 김영주 씨의 집이 있다. 벽지가 군데군데 들뜬 낡은 주택. 이곳은 영주 씨가 15년 전 은퇴 후 홀로 살고 있는 집이다. 퇴직 전 그는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 철근공이었다. 고된 현장 일에 익숙했지만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적막했고 그의 몸도 마음도 점점 사가가고 있었다. 아침이 제일 무서웠지. 이불에서 일어나면 손이 굳어 있고 허리는 돌덩이처럼 굳었으니까. 식사도 부실했다. 하루 두 끼, 국 하나에 밥 몇 숟갈. 야채는 거의 없고 반찬은 김치나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그러다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 들른 그가 우연히 시식 행사를 보게 된다. 젊은 직원이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다. 아버님, 오늘은 따뜻한 무가당 두유예요. 속 편하시게 한 모금 드셔보세요. 처음엔 시큰둥했다. 이런 거 누가 마시나 싶었다. 그런데 그 한 모금이 무심코 들이킨 그 미지근한 두유가 그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이거 엄마가 옛날에 끓여주던 콩국 맛이랑 비슷하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마트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사서 조용한 부엌에서 따뜻하게 데워 마셨다. 그는 전자레인지 옆에 작은 수건을 깔고 두유팩을 올려놓은 다음 45초를 기다렸다. 조용한 삑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퍼지면 그는 천천히 컵에 따르고 식탁 의자에 앉아 마셨다. 그는 말한다. 그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몸이 좀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 처음엔 단지 따뜻해서 좋다는 느낌뿐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침마다 욱신거리던 손가락마디 통증이 서서히 줄었고 밤에 다리에 쥐가 덜 나기 시작했다. 그도 모르게 하루에 물을 마시는 양이 늘었고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됐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풀며 말한다. 아버님 혈압도 좋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으시네요. 따로 운동하세요? 아니요. 그냥 마트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씩 마셔요. 밥은 2끼.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아, 그게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두유도 잘 고르면 좋은 식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주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평소엔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내가 아직 괜찮구나. 그날 저녁 그는 집안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드는 창턱에 앉았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가꾸던 화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잎사귀는 시들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햇살은 눈부시게 따스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에 다시 색을 입히고 있었다. 이 가당 두유 과잉 섭취로 건강을 해친 63세 박명순 씨의 이야기.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운동복 차림의 여성들이 아침마다 모여 요가를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풍경이 익숙한 이곳에서 박명순 씨는 건강을 자랑하던 대표 인물 중 하나였다. 30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을 챙겼다. 키 160cm, 체중 52kg, BMI 완벽. 병원에서도 늘 이 정도면 40대 수준이라 평가받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두유를 접한 건 유튜브였다. 어느 날 밤 50대 이후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갱년기에 좋다. 두유를 아침마다 한 잔 마시면 골밀도가 올라간다. 그녀는 당장 다음 날 마트에 달려가 두유를 샀다. 처음엔 무가당을 고르려 했지만 시음 코너에서 바나나 맛 두유를 한 모금 마시고 말았다. 어머, 이거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3팩씩 다양한 맛의 두유를 마셨다. 아침엔 바나나 맛, 점심엔 검은콩 라떼, 저녁엔 초코맛 두유.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다며 딸에게도 자랑했다. 너도 한번 마셔봐. 이거 마시면 밥 안 먹어도 든든해. 하지만 문제는 당류였다. 그녀가 고른 두유는 대부분 한 팩에 당류가 1618지. 하루 3팩이면 약 50지. WHO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한 달 후 박 씨는 걷기 운동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검사 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당뇨 전 단계예요. 식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그녀는 놀라서 되물었다. 전밥도 거의 안 먹어요. 그냥 두유만 마셔요. 혹시 단맛 나는 두유인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당 두유는 음료수예요. 영양보다는 당 폭탄입니다. 그날 밤 명순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아 냉장고에 들어있던 두유들을 꺼냈다. 그리고 성분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눈이 커졌다. 총당류 17지 설탕이 이만큼?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고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늘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건강 정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후 그녀는 두유를 무가당으로 바꾸고 하루 한 팩만 마셨다. 식사는 다시 정갈하게 차려 먹고 설탕 대신 꿀을 살짝 넣은 직접 만든 콩국물을 끓여 마셨다. 요가 수업 중 친구가 묻는다. 명순 언니, 요즘 두유 안 마셔? 마셔. 근데 무가당으로 하나만. 그 맛 없어. 맛보다 건강이 먼저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턱을 살짝 치켜들었고 손끝엔 조심스레 접은 성분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견뎌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고된 일상, 기대와는 달랐던 현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줄어드는 기분까지. 60대를 넘기고 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야지. 건강만 잘 챙기면 됐지. 하지만 막상 이 나이가 되면 그 말처럼 쉬어지지 않고 건강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나는 느낌에 불안이 더 가까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한두 끼 굶어도 괜찮았고 며칠 밤새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알려옵니다. 어딘가 삐끗하면 금방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몸을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구나.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의사가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마트에서 무심코 고른 한 팩의 음료, 어쩌면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해야 할 가장 큰 결단은 거창한 다이어트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진짜 내 몸을 생각하며 고르는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가당 두유 한 잔으로 뭐가 바뀌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을 아침마다 꾸준히 마신 사람이 손가락 관절 통증이 줄고 혈압이 떨어지고 변비가 사라지고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단순한 두유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이자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한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일터에서의 책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 건강은 늘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위한 선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안심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지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몸에 어떤 걸 넣었는지,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70대, 80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면 당신의 노후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들어주신 60대 이상 여러분. 지금부터는 남은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당신 자신으로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서 작고 따뜻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고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내 몸을, 내 기분을,
누구보다 내가 제일 먼저 챙깁니다. 이 조용한 다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부터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진국 씨는 48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물류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말이 많은 성격이며 예전엔 회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는 급격히 체중이 불어났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증상은 피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전 십시만 되면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오후 3시쯤엔 어김없이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나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지혈증, 중성지방 과다, 그리고 복부 내장 지방이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뭐라도 해야겠네요.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아침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고 커피만 마셔도 다이어트 된다더라는 말을 건넸고 그 말에 혹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아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상 후 곧바로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초코파이나 카스타드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대충 입에 밀어넣고 커피로 씻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2주를 보냈습니다. 공복 다이어트라며 자부했고 체중도 1kg 줄어든 듯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3주 차에 들어서며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쓰림이 심해졌고 오전 업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 중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듣자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커피밖에 안 마셔서 그런가 봐요. 당시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의자에 앉은 그의 허리는 조금 휘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검진을 받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복에 당류와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결과 위 점막이 손상되고 혈당이 불안정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지혈 수치도 오히려 더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공복에 커피만 드시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과자까지 함께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위험합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간편함이라는 핑계로 건강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통해 식단을 다시 구성해야 했고 위장 건강 회복을 위해 약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밥 대신 아침 공복 이걸 꼭 드세요. 고지혈 사라지고 중년 뱃살 쏙 빠집니다. 이 나이에 뱃살이 빠지긴 해요? 고개를 떨군 채로 속삭이는 한 여성의 목소리. 고혈압 약을 한 움큼 챙겨 먹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57세.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건강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뱃살은 점점 두툼해지고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위험군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죠.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밤에도 자주 깼습니다. 그 불안한 새벽녘 그녀는 우연히 한 방송에서 공복에 이걸 먹으면 고지혈증과 뱃살이 함께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시작한 그 변화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와 함께 왜 공복에 이것을 먹는 것이 중년 건강에 결정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아침 공복이 중요한가? 아침은 우리 몸의 세포 대청소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정화를 거치고 아침 공복 시간대엔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아지며 지방 분해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건강이 좌우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 대신 저탄수화물, 고식이섬유, 고항산화 식품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고 복부 지방은 3개월 만에 평균 2.8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 대학의 임상실험에선 아침 공복에 특정 성분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중성지방 수치가 15% 이상 낮아졌고 허리둘레는 평균 5cm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공복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2. 뱃살 줄이고 고지혈 사라지게 만든 이것의 정체. 바로 오트밀아 맛이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가요? 하실 수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조합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중년 건강을 위한 자연의 약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오트밀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고 체지방 축적을 방지합니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은 물론 여성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은 체내 순환을 도와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 공복에 함께 섭취하면 지방 연소 혈관 청소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며 뱃살과 고지혈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봅니다. 3. 실제 사례 나는 그렇게 나를 되찾았습니다. 강릉에 사는 54세 여성 손미자 씨. 20년 동안 아침마다 국밥이나 밥과 김치를 챙겨 먹던 그녀는 어느 날 고지혈증 수치가 경계선을 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지? 거울 속 얼굴은 부어 있었고 허벅지는 팬츠에 끼어 불편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쳐있던 그녀는 지인의 추천으로 아침 공복 오트밀아 맛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 거부감이 들었지만 2주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아랫배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전보다 가벼워진 몸을 느끼며 처음으로 조깅을 해봤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는 감각이 신선했고 가슴은 벅찼습니다. 3개월 뒤 재검진에서 그녀는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옆에 있던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나네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오트밀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미자야,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보자. 4.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오트밀 3스푼 즉석용보다는 통길이나 스틸컷 타입이 좋습니다. 전날 밤 물에 불려놓으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아마씨 가루 1스푼 통째로보단 가루 형태가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산패가 빠르므로 냉장 보관하세요. 따뜻한 물 20만 250ml 채움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을 공복에 먹고 30분 정도 후에 평소 식사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식사를 줄이고 싶다면 이 조합에 바나나 반개나 블루베리 한 줌 정도를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전문가 의견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영양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 이후 체중 감량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복 시간에 항산화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넣어주는 것은 대사,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트밀과 아마씨의 조합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영국의 영양학 저널에서는 아침 공복의 고식이섬유 섭취가 혈당 조절, 지방 산화, 장내 미생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루틴이라는 뜻입니다. 6. 뱃살과 고지혈 동시에 잡는 생활 습관 팁. 아침 공복 루틴 외에도 아래 3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저녁 8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공복 시간을 1214시간 유지하면 지방 연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2. 하루 20분 걷기.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중성 지방 수치가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일주일에 2번은 나를 위한 식사 준비하기. 스트레스가 식욕 조절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자신을 위한 소박한 식단을 차리며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침 공복에 딱 한 가지,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당신의 삶도, 몸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연의 선물, 오트밀과 아마씨. 매일 아침 그 따뜻한 한 잔을 들고 내 몸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속삭이세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제는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건강 루틴이 될 시간입니다. 좋은 살의 공복에 오트밀 견 과류 아마씨로 건강을 되찾은 52세 이혜정 씨의 이야기. 이혜정 씨는 올해 쉰둘이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며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고 딸아이에게 잠깐이라도 밥 먹고 가라며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충격적인 진단이 찾아왔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보다 꽤 높습니다. 간 수치도 경계선에 있고요. 지금부터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약 복용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무심하게 말하는 듯한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에선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느릿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붕 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내 몸을 너무 함부로 대해왔나 보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아침마다 삼겹살이나 김치찌개, 때론 남편이 남긴 라면, 국물까지 먹고는 난 원래 이렇게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야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부비만, 고지혈, 중성지방의 급증.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아침 공복의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에서 공복 건강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식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은 바로 따뜻한 오트밀에 견과류와 아마씨를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처음 그 식단을 접했을 때 그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고소한 냄새도 얼큰한 국물도 없는 그릇. 따뜻한 오트밀은 밍밍했고 위에 얹힌 아몬드와 호두는 텁텁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끝이 약간 떨렸고 표정은 자기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침이야, 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고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입은 그 고소함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따뜻한 오트밀의 부드러운 촉감과 씹을 때마다 고소하게 퍼지는 호두의 향, 혀에 살짝 감기는 아마씨의 독특한 질감은 점점 그녀의 아침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나무 그릇에 오트밀을 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올릴 때 마음속 어딘가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고소함, 따뜻한 곡물의 감촉, 손바닥에 전해지는 도자기 그릇의 온기까지 그녀는 음식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몸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한결 편안해졌고 이전에는 자주 느꼈던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보름쯤 되자 피부색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허리띠가 헐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아침을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닌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아침 공복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처방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저를 처음으로 위해 본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오자 의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이혜정 씨는 매일 아침 오트밀과 견과류, 아마씨를 섭취하며 공복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가벼운 스트레칭도 더했고 가끔 친구들과 걷기 모임도 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치킨이나 피자를 먹던 그녀는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기뻐하는 걸 먹는 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식단 조언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저도 조용히 제 마음을 꺼내어 보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복잡하고도 섬세한 일입니다. 기뻤던 날보다 후회했던 날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도 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중반이 넘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숙 씨였고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활달하고 생기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고 영어도 능숙하게 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 아이를 돌보느라 잠들기 전 항상 오늘은 애들한테 너무 소홀했나? 하는 자책을 했고
반대로 회의에 지각이라도 하면 난 역시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 멀리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했고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조급했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을 해줄걸. 왜 그렇게 내 감정만 옳다고 믿었을까? 아이들이랑 소풍 한 번 못 간 게 자꾸 생각나. 그녀는 요즘 들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미뤄왔는지 절실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용서도 고백도 모두 다음으로 미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고요.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맺힌 미세한 물기가 그 마음을 다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와 비슷한 마음을 한 조각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 말을 그때 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봤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우리가 고개 돌린 사이에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후회를 만들고야 마는 걸까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큰 실수 앞에서는 그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남는 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깊고 절실한 바람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숨쉬고 있고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50대의 민철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죠. 딸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 자신의 병원 진료도 미뤘고 명절에도 출근하며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몇 해 전 심장에 이상이 생겨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 기계음과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버텼던 거지? 그는 눈을 감은 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네 손에 이끌려 중고 자전거를 타던 그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개울가로 소풍 가던 그때, 첫 월급으로 아버지에게 사들인 시계를 자랑스레 건넸던 장면까지, 그의 머릿속엔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꼭 성공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며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밥을 짓고 주말이면 오래된 LP판을 꺼내 들으며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늦은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짓눌려 사는 건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후회를 껴안고 그걸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아직 마음속에 오래된 후회 하나쯤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가족이든 사랑이든 자신에 대한 미련이든.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고 소소한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이든 후회는 남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후회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언이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당신의 하루 끝에 다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